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이 제1교포들의 친북단체인 조총련계 행사에 버젓이 참석하는 큰 사고를 저질러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일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친북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수석부 대변인은 윤 의원이 친북단체인 제1조총련이 주최한 일본 간토 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면서 대체 이와 같은 자에게 계속 국민 혈세로 세비를 줘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그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의 행사 참석 경위는 물론 그 행사 참석에 관여한 관계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그 행사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 행사에는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제1조총련 의장 허종만을 비롯한 제1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한미일 협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추도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사였다.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던 윤미향도 거기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의 남편은 물론 윤미향의 의원 보좌관까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야말로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역사의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팔아서 사익을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외에 있는 반국가단체 행사까지 버젓이 참석하는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은 9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제1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단체인 제1번 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은 일본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입국 수속 및 차량 등을 지원받아 일본에 입국한 뒤 조총련 행사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조총련 의장 허종만과 제1부의장 박구호 등 조총련 지도부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추도사에서 고도구 조총련 도쿄 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했습니다. 간토 학살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역사, 정의와 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았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 국가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공무 자격으로 왔다. 대사관 직원이 입국장 안까지 들어가 수속을 도와줬고 관료들이 공무로 입국할 때 이용하는
prior to reign 우대 창구에서 수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은 같은 날 열린 한국 측 행사인 제100주년 관동 대진제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했습니다. 한국 측 행사를 주관한 대사관과 민단 측은 한국 행사는 오전 11시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양쪽 참석이 가능했지만 윤 의원 측에서는 참석 문의나 요청이 일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미향은 일본에서 열리는 친북 조총련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에게 농락당한 꼴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으로서는 국가가 보증하는 신분의 국회의원이 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방심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윤미향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고 볼 수 없는 처신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국회의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봐넘길 수 없는 이유는 윤미향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구성과 윤미향이 과거에 저지른 행적들을 보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미향의 남편 59살 김삼석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입니다. 김 씨는 1994년 여동생 김은주와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삼석 남매는 1992년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 국내 정세와 운동권 동향 자료 등을 넘겨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50만 엔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A 보좌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국정원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보좌관은 의원실에 들어오기 전인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인 정의기업연대 이사장 때 후원금의 사적 유용 및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져 2021년 6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후원금 사적 유용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판에 들어서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조사해 봐야 드러날 겁니다.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외교원에서 역설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한 내용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속된 자유롭고 해방된 국제정치와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세계와 연대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나 지금 우리의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위협 세력의 주체로 지목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즉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비롯해서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부분을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핵심을 강조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거로 올바른 사람을 골라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약점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